여러분이 120살까지 사셔서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훌쩍 넘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국가는 돈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연금을 지급합니다. 평생 동안요. 이게 무슨 사기꾼 광고 멘트냐고요? 아닙니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라는 황금 감옥을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내 전 재산이 20억인데 정작 오늘 저녁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마실 돈이 없어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내 모습,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슬프게도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은퇴 세대들의 아주 냉혹하고도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노년판, 에셋 리치캐시 푸어의 늪이죠. 집값은 올랐는데 내 수중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마치 나를 가두고 있는 황금 감옥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2002라는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벽돌들을 어떻게 하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생존 전략을 아주 밑바닥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자부심이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 마지막 보루일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 집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까? 2026년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자산 구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체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꽉 묶여 있어요. 이건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100억짜리 황금 덩어리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황금은 무겁고 빛나지만 당장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결국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몸집 줄이기, 즉 부동산 다운사이징입니다. 아니, 내가 평생 일해서 일궈온 이 넓은 집을 어떻게 팔아? 라고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항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서 방 2개는 먼지만 쌓이고 있고 무릎은 예전 같지 않은데 청소하고 관리하기만 힘듭니다. 그런데 이 집을 깔고 앉아있는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자, 여기 아주 꿀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인데요.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여러분의 집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기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큰 집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강남이나 마포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쾌적한 5억 원짜리 집으로 이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계산으로도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생깁니다.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둘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다운사이징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중 최대 1억 원을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 겁니다. 겨우 1억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엄청난 세테크입니다. 이 돈을 연금 계좌에 넣는 순간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뤄주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고작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 큰 집 깔고 앉아있지 말고 제발 현금화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라고 대놓고 판을 깔아준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안 하신다.
그건 정말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발로 차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다운사이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또 다른 무기가 있거든요. 나는 죽어도 이 동네를 못 떠나.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병원도 가깝단 말이야.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 그 자체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구원투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내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면서 매달 월급처럼 돈을 받겠다고 계약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일단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하죠. 여기서 핵심은 공시가격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는 15억, 16억이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내가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니 이건 마치 내 집이 내게 매달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주택자라면 어떨까요? 나는 집이 두 채라 안 되겠네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합산 가격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당연히 가입 가능하고요. 만약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겠다는 조건만 걸면 일단 가입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질문 하나를 제가 맞춰볼까요? 내가 일찍 죽으면 나라가 내 집 홀랑 다 먹는 거 아냐?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건 있어야지. 바로 이 오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금을 받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다. 그러면 남은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국가가 한 푼도 안 가져가요. 반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20살까지 사셔서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래도 국가는 돈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건 국가가 여러분의 장수 리스크를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남는 장사라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볼까요? 이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06년 기준으로 매달 약 300만 원 초반대의 현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국민연금 10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정도가 더해진다면 매달 45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꽂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부장님 월급 부럽지 않죠.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손주들 올 때마다 기분 좋게 용돈 쥐어줄 수 있는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자식한테 집 한 채는 남겨줘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꽉 쥐고 버티다가 노후 준비가 안 돼서 결국 자식들에게 병원비 며칠, 생활비 몇십만 원씩 구걸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자식들에게 더 큰 짐일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내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다가 남은 집값이라도 물려주는 게 나을까요? 요즘 자식들은 부모님이 노후 걱정 없이 사시는 것을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지, 자식들의 일확천금을 위한 로또 번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략을 말씀드릴까요?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2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취약계층의 노후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죠. 내가 가진 집값이 낮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운사이징과 주택연금을 결합한 콤보 전략을 한번 구상해 봅시다. 이걸 들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A씨가 있다고 칩시다. A씨는 이 집을 팔고 10억짜리 아파트로 다운사이징을 합니다. 여기서 남은 현금 10억 중 1억은 IRP에 넣어 세금을 아끼고 남은 9억은 배당주나 안전한 채권에 투자해서 매달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간 10억짜리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운사이징으로 확보한 투자 수익, 플러스 주택연금, 플러스 국민연금까지 그야말로 현금 흐름의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에서 승리하는 은퇴자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처럼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금리는 예측 불허죠.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확정된 현금 흐름입니다. 내 집 벽돌 하나하나를 쪼개서 매달 내 입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끼, 친구들과의 여행 한 번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계산해 보십시오. 내 집의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내가 다운사이징을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말이죠. 막연한 불안감은 무지에서 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설계는 불안에서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2026년의 어느 따뜻한 봄날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은행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알람이 울립니다. 주택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메시지 한 통이 주는 평온함, 그게 바로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해온 대가 아니겠습니까? 넓은 거실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관리비 걱정하는 삶보다 아담하지만 쾌적한 집에서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취미생활도 즐기고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주는 삶. 어떤 게 진짜 성공한 노후일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10기 20살까지 살아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고요. 이제 여러분은 그 황금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부동산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성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을 가두는 창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창살을 녹여서 황금 열쇠로 바꾸는 건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는 말은 은퇴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2026년 제도의 혜택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아직 건강할 때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헌신의 결과를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아니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승리하는 은퇴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빛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같이 준비할 때 그 노후는 더 든든해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